네, 안녕하세요. 텍스그램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세금 절약 가이드 제2권 제4편입니다. 11과부터 16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1과입니다.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정년 퇴직을 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1계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합니다. 박문수 씨는 이 건물을 추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요? 세법에 따르면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신축하면 추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 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거나 옥상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주택 부분을 조금이라도 크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제12과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김시민 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5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이 동일하여 주택 외 연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김시민 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민 씨는 다음에 4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한 다음의 사례를 보죠. 첫 번째, 상가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 심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상가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 사실 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두 번째,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불분명한 경우 안 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단의 경우.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아까 사례의 경우도 3, 4층의 주택으로 올라가기 위한 주택 전용 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민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과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할 점은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죠.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양도차익을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제14과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안 된다. 업계약서 작성 사례입니다. 뻥튀기 씨는 3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2억에 분양받아 거주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수자의 부탁으로 원래 양도가액보다 1억 5천만 원이 과다한 업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양수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후려쳐 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의 부탁으로 4억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 소유자가 1억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1억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 계약하는 분부터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감면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1과 2 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감면되며 추가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앞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양도가액은 4억 5천만 원, 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4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와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의 차익이 5천만 원입니다. 취득가액은 3억 원이었고요. 만일 2년 6개월만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3,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인 3,618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결국 비과세 받을 세액은 0원인 것입니다. 게다가 과태료까지 부과되네요. 이런 계약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15과입니다.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 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되었으나 부수 토지가 넓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발생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등기부등상,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등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주택의 부수창고 등도 주택으로 봅니다. 대지가 넓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 이럴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 건물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 바닥 면적의 5배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495제곱미터이고 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무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인 경우 공부상의 면적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66제곱미터의 5배인 330제곱미터만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165제곱미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일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 전체 면적인 99제곱미터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인 495제곱미터이므로 전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무허가 건물 부분도 반드시 표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과세 대장 사본,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양도 당시의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 인근 주민들의 인후 보증서 등. 제16과입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서울에 사는 신나라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으나 그동안 돌보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 과세에 따라 한 개의 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농가주택을 멸실시킨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 등 공부를 정리한 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고생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1과에서 16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최근 절세 방안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보시고 책으로 다시 한번 주옥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